사람들이 와글와글 재미있는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 좋게 이야기하면 일상의 편안한 인문학,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낮은 수준의 인문학을 빙자한 방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태국에서는 휜 코끼리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미얀마는 휜 코끼리를 수호신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휜 코끼리가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태국 왕들은 처벌을 해야 할 신하에게 휜 코끼리를 선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왕으로부터 휜 코끼리를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극진히 모시며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먹여야 하며 값비싼 장신구도 달아주어야 했습니다. 혹시 병이라도 나면 왕의 성의를 무시한 것이고, 코끼리를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다른 곳에 팔기라도 하면 그 또한 왕을 무시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결국 휜 코끼리를 선물 받은 사람은 시간과 정성과 재산을 다 바쳐서 코끼리를 돌보다가 그의 인생을 탕진하고 맙니다. 코끼리의 평균 수명이 70년이 정도 되니까 선물 받은 신하의 가정은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휜 코끼리 같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겠지요. 로또에 당첨된 1등에 70% 가까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 그의 인생의 행복도가 떨어졌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면서 일주일의 행복을 느끼지만 막상 그 로또가 정말 1등에 당첨되는 순간 그 로또가 나에게 휜 코끼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런 복을 담을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세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기 산들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자연의 생명의 소리. 누가 내게 따뜻한 사랑 건네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우산을 접고 비 맞아 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울적한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의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마음에 위안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돼주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면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네,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이었습니다. 두 번 방송을 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잖아요. 이것만큼 참 어색한 게 없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 줌 수업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가장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줌을 틀어놓게 되면 말하는 자기를 보고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을 할 때 자기 얼굴을 보고 말한다는 의식이 없었는데 이 줌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말하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줌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에 이렇게 콧소리가 많이 들어가는지 뭐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내 목소리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 고역이겠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라디오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속에서 좋은 목소리와 함께 좀 뭔가 이렇게 지겹지 않아야 되는데 1시간 동안을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제가 그렇게 듣는 자의 입장이라면 진짜 그 방송 내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걸 전하는 DJ의 목소리가, MC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면 뭐 큰 부담이 없겠지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를 이렇게 좋지 않은 목소리로 한다면 들으신 분 입장에서도 참 고역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준비하는 사람이 그 1시간 동안의 분량을 혼자서 진행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고요. 그런 고민을 이해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 같이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속된 말로 티키타카 하면서 하면은 진행하는 자도 좀 덜 피곤하고 덜 좀 뭔가 외롭고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맞아서 오늘부터는 한번 형식을 바꿔가지고 한번 티키타카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래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는 형식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홍경입니다. 네. 조금 좀 자세하게 최은경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물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저희 단원 FM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은 얘기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단원 FM의 교육국장님이라고 하는, 아니요, 교육팀장입니다. 교육팀장님으로 죄송합니다. 네. 교육팀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최은경 선생님을 일찍부터 알았는데 워낙 글을 잘 쓰세요. 그리고 국문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어떤 문학적인 코드 또 이런 것들이 가지고 평상시도 이야기를 편하게 자주 했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별도로 이 단원 FM에
스텔라 예, 거기는? 다락방. 스텔라 다락방이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시려고 하다가 성격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방송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백설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야기가 비록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뭐 기본 줄거리는 백설공주 어머니가 이제 백설공주를 낳고 나서 일시 돌아가시죠. 당연스럽게 이제 왕이었던 아버지는 새 왕비를 모시죠. 근데 새 왕비가 백설공주를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 백설공주는 새엄마를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공교롭게 일곱난장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엄마는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미모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말하는 거울한테 비춰봤더니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더라.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끈질긴 이제 추격전을 벌이고 그 가운데 성공하는 것 듯 보였지만 조력자가 나타나서 백설공주는 살아나고 결국은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고 왕비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저는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옛날 이야기가 흔하지 않았을 때 하나의 즐거운 오락거리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자극적인 거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들은 지금도 백설공주를 들려줄까? 그럼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지금 현대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 건가? 그것과 함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백설공주가 전달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걸까? 이것도 저도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재미있게 들었으니까 백설공주는 명작이라고 하니까 그냥 별 의식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들려주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백설공주를 역시 들으셨을 텐데 이 백설공주가 주는 메시지 그래서 백설공주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한테 들려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듣지 않았고요. 읽었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책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집에 뭐 어린아이가 읽을 만한 책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요.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학교에 뭐 명작 동화 해가지고 그 조악한 약간 그림이긴 했지만 그 만화 형식으로 그려진 그런 책을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드커버로 돼 있고 속에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는 백설공주와 뭐 일곱난장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거나 버전이 좀 되게 여러 가지였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백설공주라거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요. 근데 여학생들이 참 재미있게 읽는 책이긴 하잖아요. 새엄마가 나오고 그런데 그 새엄마라는 곳에 저는 좀 꽂혔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 아무리 자기 친엄마 밑에서 자라도 가끔씩 엄마가 막 화를 내거나 다른 여러 형제가 많다 보면 그 다른 형제에게만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우리 엄마가 새엄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렸을 때 한 번씩 가져보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백설공주 읽으면서 그런 대리만족? 약간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또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아이가 울면은 모든 걸 다 해주죠. 그렇죠. 네. 울면은 배고프구나 해서 먹을 걸 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가 아이의 울음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는 나한테 모든 것을 주던 엄마가 그런 엄마의 사랑이 반분이 되기 시작을 그렇죠. 하면서 네. 이 엄마가 혹시 나에게 계모가 아닐까 그런 아이의 심정을 담아냈기 때문에 네. 백설공주가 지금도 아이들한테 유효하다. 그럼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기능으로서 백설공주가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예, 원래 본래의 백설공주는 이제 독일의 그림 형제가 지은
책 제목이 이렇죠.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 이야기. 독일어로 하면 킨더 운트 하우스 메르헨이라고 하는 지은 게 아니라 책인데 모았죠. 모았죠. 네. 그렇죠. 예, 그것이 1집부터 7번 7번을 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맨 마지막 7번째는 이제 200개의 옛 이야기가 모아졌죠. 그중에 53번째로 실려 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떠올리는 백설공주에 대한 이미지는 이 그림 형제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월트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그렇죠. 이미지일 경우가 네. 많죠. 우리가 백설공주 하면은 진짜 팔등신의 여리여리한 가느다란 허리에 공주복을 입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백설공주뿐만 아니라 많은 옛 이야기들이 디즈니에 의해서 영화가 된 후에 이후로 이제 본래 내용이 아닌 디즈니에 의해 각색된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설공주 옷도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그 옷을 그대로 입을 만큼 네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파란색에 노란 그 네. 그래서 이 어린이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옛 이야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디즈니가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라고를 맞아요. 이야기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옛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들려주는 게 더 낫고 그 들려주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문학적인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혹시 백설공주가 몇 살 때 새엄마를 통해서 도망친 줄 아세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설공주가 이제 어. 새엄마가 나름대로 미인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쁘면 그렇죠. 이제 거울한테 거울하고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봤을 때 양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거울이 내용을 바꿔요. 그렇죠. 그 왕비님도 제일 예쁩니다만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가 예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제 시기가 나와서 백설공주 죽이려고 하고 백설공주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백설공주가 몇 살 때쯤 되었을까? 그 난장이 분들보다 백설공주가 좀 약간 크게 나오잖아요 보면. 네. 그렇다고 보면 한 15, 6살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추측에. 적어도 미모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네. 돼야 된다. 네. 네. 이제, 청소년 시기가 제일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백설공주를 이렇게 몇 살 때 도망쳤냐고 여쭤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나이가 그 나이 때를 그래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그림 형제가 그린 원본에는 백설공주가 7살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나. 네, 7살. 7살의 아이의 미모를 가지고 어른이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하필 왜 7살이라고 설정을 했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의 7살과 지금의 7살은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동양학적으로는 여성은 7의 숫자를 가지고 남성은 8의 숫자를 가진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는 7, 14로 나가는데 14세가 되면 여자가 이제 초경을 시작을 하고 7, 7에 49 하면은 이제 여성이 생산 가입 능력이 안 돼. 폐경이 맞는 나이가 49라고 하고요. 남성은 거꾸로 8로 시작을 해서 28에 16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식 능력이 발휘가 되고 88에 64까지 해서 64세까지가 이제 생식 능력을 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7과 8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진짜.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는 7의 완전수를 가지고 이 7이라는 게 정말 백설공주의 물리적인 7살의 나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최고의 나이, 꽉 찬 나이로 7세를 본 게 아닐까라고도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결국 7살에 도망을 쳤는데 백설공주가 산을 7산을 넘어가요. 도망치고 그리고 마침 도착을 한 곳이 7난장이. 문을 열어봤더니 7개의 침대가 있고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문학, 특히 구비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가장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구비 문학인데 중동의 천일야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네요. 근데 그때 하필 왜 40인일까? 그 내용을 보면 40인이 아니어도 알리바바의 30인의 도적해도 내용이 참 문제가 없고 알리바바의 100인 도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40이라고 했을까? 혹시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동 지방의 뭐 어떤 숫자와 관련되겠네요. 추측을 해보건데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재밌는 숫자 같아요. 특히 이게 중동 지역은
이제 뭐 사막. 사막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중동 지역은 이제 여기가 뭐죠? 종교가 이슬람. 이슬람인데 네. 같은 형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그죠. 기독교는 유대교. 성경인데 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그렇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산 속에 있었다. 40이라는 숫자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40이 중동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냥 무심코 넘겼던 그런 상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재미가 좀 꽤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한번 파보고 싶습니다. 예, 그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에서 왕비, 제일 제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왕비는 본인이 예뻤잖아요. 그리고 비록 딸 자식이지만 비록 계모라서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인데 그 7살 난 아이하고 왜 미모 경쟁을 해야만 했을까? 더 가질 만한 것도 없고 딸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뭐 해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아름다움이 남자들이 권력을 자식과도 아들과도 나눠 가지지 못하는 거라면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딸하고도 나눠 갖지 못하는 것일까? 뭐 그런가요? 현대에 와서는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절의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시대의 기준. 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미하고 관련이 없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왕비가 만약에 백설공주한테 그런 마음들을 결국은 백설공주를 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부족함이 있으니까 시기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백설공주가 왕비가 결국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비의 삶이 더 이상 누릴 만한 것이 없을 정도 최고의 왕비 미도 본인 처음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철저하게 백설공주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이다. 그렇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비교를 하는 순간 모든 삶은 자기가 가진 게 아무리 99여도 그 하나를 가지지 못해서 안타깝고 계속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99 가진 거에 대한 행복을 못 느낀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비가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연기될 수 그렇죠. 있었밖에 없었던 것. 철저하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남과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말씀을 드릴 때 휜코끼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왕비한테도 자신의 미모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의 휜코끼리가 아니었을까. 끊임없이 누군가 나보다 더 예쁜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불안해하면서 매일매일 거울에다가 대고 자기 아름다움을 확인받아야만이 안심할 수 있었던. 그래서 혹시나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자기의 미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해했던 그런 왕비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거울은 또 왜 굳이 남자였을까도 저는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잠깐 좀 더 다시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한번 네. 시작을 해보죠.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that is all I'm taking with me. So goodbye, please don't cry. We both know I'm not what you need,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I hope life treats you kind, and I hope you have all you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love.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Ooh, I'll always love you. 이게 케빈 코스티너하고 휘트니 휴스턴이 열연을 펼쳤던 보디가드의 OST I Always Love You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정말 멋있었던 영화. 네, 네, 너무 안타깝게 휘트니 휴스턴이 너무 일찍 죽었죠. 그렇죠.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굉장히 네, 노래만 들어도 절절하네요. 예,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참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왕비가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요. 근데 목소리가 그 거의 남자예요. 남성 목소리로 네,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도 남성 목소리로 그죠. 나오죠. 네. 사람의 형태는 안 나오고 입 모양만 이렇게 거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남성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빙도 남성 목소리예요. 네, 네.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거울이 여성이어도 되는데 남성일까? 이제 보통 무의식적으로 지나갔던 부분들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보는 기준이 대체로 뭐 지적이라던가 다른 분야가 아니라 그 대부분은 미를 기준으로 여성을 판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남성들을 보면 여자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 예쁘다 못생겼다라고 거의 좀 많은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단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듭니다.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는데 여성 화장품 광고 할 예, 때 네. 여성용품 화장품이 대표적일 텐데 그 광고를 할 때 여성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광고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건데
여성들은 자기의 화장한 얼굴을 예쁘게 차려입은 그 또 분장한 그 얼굴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냐면 남성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자기 만족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의 입장에서 또 소주 광고는 항상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최고의 미인의 소리를 들려면은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춘향전 아니면 장희빈의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화장품 광고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소주 광고에 캐릭이 돼야 한국에서 그래도 미녀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의 술 먹는 장면에 항상 왜 여성이 소주를 흔들어대고 먹어야 되는가? 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성들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만족이 이제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부터 봤을 때 그 미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주체는 결국은 남자의 시선이었고, 그러니까 왕비가 왜 이제 그 남자의 시선을 바라봤다는 것은 아까 백설공주를 질투했던 것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왜 왕비는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여성의 미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는 왕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도 여성이 죽거나 미가 떨어지면 다른 여자를 돈이든 권력이든 다시 얻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여성은 항상 자기의 미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데, 그 미가 위협받고 그런다고 했을 때 언젠가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 내가 누리는 부귀도 불안이네, 불안. 불안감의 하나의 소산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미모가 최고여야 되고, 내 미모를 위협하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누려야 됐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여성들의 그 지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말고요.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쨌든 전근대적이었던 것만은 너무 사실인 것 같고, 오늘날에 와서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굳이 왜 백설공주가 그 간 곳이 7 난장이었을까? 남성들만 이렇게 우글거리는, 난장이도 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다 남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의 시각으로 봐도 남성이 7명이나 있는 곳에 여성 1명이 가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난장이를 남성으로 볼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성이 없는 약간 그렇죠. 무성의 무성적 존재, 존재죠. 예,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난장이를 보면서 성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않죠. 안전한 네. 거죠. 만약 남성 거의 어린이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성을 둔 거고, 이것을 깬 게 그 영국으로 나왔었던 거 있었나요? 그 백설공주와 7 난장이 중에 7번째와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7 난장이를 통해서는 이제 어쨌든 성적인 것을 개념을 갖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백설공주를 볼 때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어쨌든 도망쳐 왔어. 그래서 난장이랑 같이 살게 되는데, 난장이들의 직업은 광부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광서 곡괭이 일을 들고 하고 가서, 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난장이들이 꼭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절대 열어주지 누가 와도 마.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런데 문을 항상 열어주죠. 열어주죠. 여기서 질문이 어. 세 번, 또 3번이죠. 민담에서는 또 항상 3이라는 숫자가 항상 중요해요. 네. 항상 세 자매, 세 형제, 무슨 일을 해도 항상 3세판, 네. 3번째. 재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3이란 걸 좋아해서 네. 뭐 금운동, 주먹도 묵지빠, 뭐 진선미, 뭐 기독교적으로도 뭐 삼위일체, 다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안정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수이기도 하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 어쨌든 3번에 걸쳐서 왕비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가 뭐였냐면, 빛이었나요? 처음에 코르셋 아니었나요? 처음에 속옷? 코르셋을 꽉 조이는 거. 두 번째가 머리빗. 빛. 세 번째가 이제 사과. 사과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죠. 그런데 한 번 당했으면, 처음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3번이나 당할 정도로 왜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줬을까?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집 지키면 외로워서? 외로워. 그렇죠. 아니 그 난장이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만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백설공주가 그 어쨌든 집에 작거나 크거나 혼자 있다 보면 휑한 그 느낌을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열어주지 말라고 했던 걸 그냥 금세 까먹고 그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외로움일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왜 여성들은 특히 애엄마들은 하루 종일 애를 데리고서 씨름해야 되는 애엄마들이 왜 이렇게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문을 그래서 많이 외로워서 열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애 때문에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네, 애한테 대화의 시달리다가 상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뭐 물건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아이고 애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동화가 되고 네. 그런데 그래서 사게 되는 다시 거죠. 사게 되고. 네. 예전에 방문 판매하시는 그 화장품 아주머니들 옛날에 80년대에 많았거든요. 네. 저희 집에도 그 아모레 아줌마, 주다낙 아줌마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 없는 돈에도 엄마가 항상 그 분들한테 화장품을 어떻게든 하나씩 샀던 걸 생각해 보면 다 대화의 상대가 필요해서였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 파느라고 저희 집에 거의 뭐 2시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막 진짜 5만 가지 얘기를 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얘기를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다른 집에 또 가면서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저 집에서 무슨 얘기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그래서 온 동네 소문이 결국은 다 도는 그 화장품 아줌마로 인해서 온 집안에 온 동네에 다 이 집 소식이 저 집에 전달되고 막 서로 도는 그렇죠. 네. 소문의 온상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백설공주가 궁전에 있었어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아버지는 뭐 정사 일을 보느라고 뭐 백설공주에게 어떤 관심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시녀들이 이렇게 시중을 들었겠지만 시녀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결국적으로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곳에 오냐 했을 그렇죠. 거고 뭐 노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들과의 진정한 대화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상태에서도 외로웠을 텐데 난장이 집에 와서는 뭐 더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계가 결핍이 되면 그 관계에 결핍된 것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소비로 채우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많은 여성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TV 앞에 이제 채널을 돌려가면서 홈쇼핑을 그렇죠. 보면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게 그런 관계 결핍에 대한 욕구들을 이제 소비로서 채워나가는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네, 뭐 그렇게 되네요. 그 왕비가 거울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왕비도 또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외롭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확인할 수 있는 시녀들도 역시 왕비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왕비의 완색을 살피면서 왕비가 좋아하는 대답만 해줬을 텐데 그렇죠. 유일하게 왕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한 대답을 해줬던 것은 거울밖에 거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향해서 왕비는 또다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외로움 말고 다른 거 해석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없을까요? 외로움 말고요? 네. 뭐가 있죠? 이제 이런 거죠. 그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러 왔을 때 가지고 왔던 물건들이 네. 첫 번째가 코르셋이었단 말이에요. 네. 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그 여주인공 그렇죠. 비비안 리. 비비안 리의 그 흑인 허리를 하녀가 막 죄죠. 죄죠. 네. 그 허리를 꽉 재서 여성의 그 몸을 최대한, 굴곡을 최대한 네. 드러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이었고 또 하나가 빛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살짜리 여자애한테 코르셋을? 그러니까 여기 7살은 물리적인 7살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빛도 여성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을 가다듬는 하나의 도구였을 것이고 사과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빨간 사과였단 말이에요. 그쵸. 빨간 사과.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상징성, 같아요. 정염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농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술로 베어 물면서 약간 립스틱
뭐 그런 느낌도 살짝 그렇죠.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건드리는 뭐 허영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본질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물건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로움 플러스 여성들의 본능, 여성들의 욕구의 어떤 허영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물건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넘어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 버튼을 누르고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소비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런 욕구들을 채워야만 되는 그런 여성들의 물론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들만 공격한다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텍스트 자체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그래서 이 왕비는 백설공주의 내적인 욕망을 잘 건드렸다. 요즘으로 보면 광고쟁이네요. 광고하는 분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파서 지금 아까처럼 소비 심리를 잘 부추겨서 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잖아요. 버튼을 누르게 했던 대상자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재미있게 들려지는 이해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 본성들을 건드리고 설명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인간 본성들을 건드리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 지금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지 않나.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약간 양상이 오늘날로 이렇게 생활에 연결되면서 대위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읽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은경 선생님은 명품백 있으세요?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 이유. 에코백이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래서 친구 모임에 한번 갔는데요. 동창 모임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여고 시절에 친구들 모임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이 나이 됐으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제발 에코백 좀 그만 좀 들고 다녀라 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움이나 뭐 없습니다. 전혀. 네. 명품백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거 들고 다니다 어깨가 아파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헝겊으로 된 가방이 제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 여성들은 명품백, 남성들은 보통 차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지위도 평가가 되기도 네. 하고. 근데 전혀 그런 욕심이 원래부터 없으셨어요? 그런가 봐요. 지금도 없어요. 따님들은 좀 어때요?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러면은 욕심이 없는 것과 그런 명품백으로 치장하신 분들하고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위화감 이런 거는 못 느껴보셨나요? 그것까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순간 아주 잠깐 그날 그 정도. 네.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구나. 뭐 이 정도. 뭐 굿땡 뭐 어떤 땡 그런 거 봤지요 보기는. 근데 그렇게 썩 저걸 내가 소유해야겠다는 어떤 욕심이 처음부터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포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명품백을 사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두 번째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저희 와이프도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근데 사실 살려고 맘먹으면 일반 소시민들도 뭐 개를 들어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뭐 해서 가방 하나를 뭐 싸게 이렇게 구입한 어떤 시기에 같이 뭐 공동구매를 한들지 해서 키워이 갖는 여성들도 있기는 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그 구제라고 해가지고 남이 이제 쓰던 거 이렇게 내놓으면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거를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그렇죠. 가격을 봤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도 이렇게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딸 셋 있고 이제 20대가 둘인데 아직 그 친구들도 뭐 증세가 저하고 비슷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저희 아들 녀석들은 뭐 명품에 대한 욕심 아니 옷은 좀 나름대로 가려 입더라고요. 조금 메이크업 걸로 하고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좋아 보여요. 좋지요. 네, 값어치를 좀 하는 것 같고 질도 그렇고 옷감도 그렇고 근데 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거 휴대폰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한데 이게 만약에 뭐 굿땡인지 뭔지 그런 거로 치장이 되어 있었다면 휴대폰이 달리 보이긴 하겠죠. 예. 어쨌든 그런 명품은 우리한테 휜 코끼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가 부릅니다. 비행기.
거북이. 네, 네, 참 즐겨 들었던 노래. 네, 재미있는 노래예요. 예, 돌아가셨던 이 가수 이름. 그러니까요. 예, 예, 생각이 안 나네요. 가수 이름은. 예, 자 좋습니다. 자, 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볼게요. 이 백설공주한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항상 모든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공주를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왕자로 네. 표현되죠. 네. 왕자들이 와서 공주를 구해줘요. 저 백설공주를 어떻게 살려낸지 아세요? 키스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백설공주는 키스로 깨어나지 않죠. 뭘로 깨어났죠? 그러니까 세 왜 번째 그렇게 사과를 기억됐지? 먹었는데 목에 걸렸죠. 어. 근데 이제 난장이가 관 속에 넣어놨는데 지나가던 왕자가 그걸 보고 백설공주가 너무 예쁘니까 이걸 달라. 그래서 관을 메고 가다가 발뿌리에 걸려서 휘청거리니까 목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죠. 하임리법이 거기서 적용됐나 보다. 하임리법은 뭐예요? 그 하임리법이 뭐냐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왜 숨이 막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배를 딱 움켜쥐어서 아, 등을 탁 치면 그 음식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죠? 인공호흡과 대비되는 그 또 하나의 법이 하임리법이거든요. 네. 그거 근데 왜- 배우더라고요. 요즘 아, 학교에서 안전 진짜 중요하죠. 그런 걸로 해서 그게 적용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왕자의 키스에 의해서 백설공주가 깨어났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인식이 되어 있네요. 그게 어.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겹친 거거든요. 내가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키스가 주는 어떤 에로틱함, 음. 달콤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돼서 근데 실제로는 백설공주는 왕자의 키스에 의해서 깨어난 게 아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또 되게 웃긴 건데 어쨌든 백설공주가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숨은 막혀 있다지만 그거보다 왕자가 아무리 예뻐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예쁜 여자가 죽은 걸 보면서 내가 그 한마디 시체인데 그 시체를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을까? 마치 이게 왜 예전에 김동인 씨의 소설이었나요? 그 시간이라고 그러죠. 무덤 파헤쳐서 여성의 시신하고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음악적인 그거를 얻으려고 했었던. 맞아요. 아, 좀 되게 끔찍한 내용 같아요. 이게 애들 동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시체를 내가 옆에다 두고서 보겠더라. 근데 예전에 뭐 미라도 만들고 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그 뭐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쥐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남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시신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별거를 다 태클을 걸어봅니다만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됐고요. 왜 어쨌든 모든 왕자들은 여기서 보면 왕자들이 항상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공주를 만나요. 왜 왕자들이라고 설정을 했을까? 물론 공주니까 왕자겠지만 포인트는 왜 왕자들은 항상 백마 타고 돌아다녀야만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여성들은 어떤 곳에 한 곳에 궁전이든 뭐 집이든 이게 머물러 있는 존재라면 남성들은 대부분 바깥 활동을 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왕자쯤 되면 뭐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되니까 뭐 자기가 그 지배하려고 하는 그 곳을 뭐 유람하고 여행하고 혹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돌아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이 아내를 어떻게 안을 가꿀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그런 교육의 어떤 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가지고 와서 쓰신 분이 있으세요. 왜 왕자는 항상 돌아다녔을까? 왜 그래요? 백마 탄 왕자는 항상 돌아다녀야만 했을까? 이런 책 제목으로 나와서 이 백설공주의 이런 이야기를 분석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거기서 배운 건데요. 네. 당시 독일 사회가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됐는데 독일은 한 200여 국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네. 그래서 공작이 다스린 나라는 공국, 백작이 다스린 나라는 백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200여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한 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였대요. 그 작은 나라를 왕자들이 5명이면 5명을 쪼개줄 수가 없고 그 장남 우선주의로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싸움이 많았겠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왕자들은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몫이 없고 딴 데 그러니까 가서 싸워가지고 딴 나라로 찾아가서 약탈을 해야겠네. 약탈을 하든 네. 아니면 기사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공을 세워서 저거 하든 아니면은 공주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켜줄 힘 있는 사위를 맞이해야 얻어야 되는 곳. 그런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어필을 하고 자기의 분깃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자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문 명칭으로 이게 유베니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대요. 유베니스. 예,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좀 읽었던 기억이 좀 나기도 여기 하고요.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녀가 나오는데 마녀가 이 왕비가 마녀의 모습을 하고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마녀의 모습은 항상 노파의 모습으로 그렇죠. 나와요. 뭐든지 다 노파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마녀는 항상 노파의 모습으로 나올까?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눈먼 마녀, 늙은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이든 여자들에 대한 당시 농경 사회니까 여성들은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식 능력이 거세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마녀들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죠. 백설공주의 하얀 피부와 배치가 대비되는. 되면서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녀들이나 그 마법사들은 항상 코가 매부리코. 그렇죠. 매부리코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유태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차별 이런 것들도 다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만화 영화가. 네. 여기에 주인공 삼바가 나오는데 이 삼바가 영어의 발음으로는 백인들의 표준 영어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무리로 나오는 하이에나들 아까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제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들이 그 영화에서 사용했던 영어는 흑인들의 영어를 구사하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차별이 있네요. 여성차별, 남성차별, 세대 간 차별들이 집합된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보면 비판을 미국의 좀 하죠. 헐리우드 영화나 그런 디즈니 안에 예전에도 많이 그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또 그런 게 있네요.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그래서 영어를 됩니다. 못하니까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설공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선생님 간단히 재미있었습니다. 수업 받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 방송이 마치 무슨 꼭 수업하는 듯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즐거웠습니다. 저도 어떻게 네. 시간이 갔는지 네. 금방 가게 되네요.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댓글에 혹시 네. 야, 처음에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오늘로 잘리는 겁니까?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녹색지대가 부릅니다. 사랑을 할 거야. 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욕하지마 후회하지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세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최은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안 잘리길 바랍니다. 예. 네, 네, 좋은 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2월에 봬요.